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룩시드랩스의 최용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룩시드랩스라는 회사는 이 시선 추적 기술과 그리고 뇌파 기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 VR 환경 안에서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게 이제 사업의 주 모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실 저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VR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저희의 어떤 감정 상태 그리고 인지의 상태 이런 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장이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런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리고 보이스 레코그니션,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게 PC, 모바일 그리고 VR로 진화돼 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용자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예. VR에서는 가장 적합한 이런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혹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컴퓨팅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 사용자들의 어떤 상태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라는 기술이 점점 진화되어 가고, 그럼 VR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에 의해서 과연 어떤 인터페이스, 어떤 인터랙션이 가장 이제 적합한 기술인가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요. 다음. 예. 그래서 PC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저희가 주로 관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VR에서는 이제 저희가 참여자의 역할이 되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VR 환경이 스크린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제 스크린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같이 트래킹하면서 굉장히 실제와 같은 환경을 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VR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들의 움직임 그리고 VR 안에 있는 어떤 저희의 마음이나 상태를 알아내는 것들이 실제 어떤 사람이나 실제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저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들에 의하면 여태까지는 아직까지는 귀찮고 답답하고 메스꺼운 이런 환경들을 이제 극복하기에는 조금 더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인터랙션 기술들이 더 많이 나와야 VR이 실제와 같은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특히 이 VR 환경에서 과연 감정이나 감성들, 이 사용자들의 감정이나 감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람과 사람과 사람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쓰는 방법들을 보면요. 거의 한 7% 정도가 말로 하고요. 나머지는 톤이나 혹은 non-verbal한 어떤 움직임으로 이모셔널 커넥션을 만듭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동자를 마주치는 눈동자를 마주치는 어떤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표정을 보고서 표정을 공감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VR에서는 이제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이 컨텐츠인데요. 캐릭터가 나와서 이 사람의 아이 컨택을 해준다거나 캐릭터가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의 표정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룩시드랩스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저희 룩시드랩스는 이 브레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아이 트래킹 인터페이스를 VR에 넣어서 사용자들의 감정 혹은 인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걸 직접적으로 VR에 이제 반영함으로써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VR을 이제 착용하게 되면 캐릭터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뭐 같이 뭘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I들이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 다음 세대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잘할 수 있냐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제가 한 연구인데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캡이 있습니다. 이 캡을 쓰고
이 화면에 나오는 어떤 영상을 보고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앞으로 가고 싶어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읽어서 그걸 이제 컴퓨터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요.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네. 그래서 로봇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이게 거의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저희 코파운더들이랑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느꼈고요. 근데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한계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캡을 쓴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캡을 쓰는 과정에 설치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착용했을 때의 불편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쯤 이제 VR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VR은 어차피 헤드셋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편하게 VR을 그냥 착용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뇌파를 읽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뇌파를 이제 전체 캡이 보통 한 32채널에서 128채널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이 앞부분에서만 측정을 해야 편한 UX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앞부분의 전두엽만 측정하고 나머지의 신호들을 따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아이 트래킹을 같이 써서 좀 정보의 양을 늘리면 더 좋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VR 헤드셋은 세계 최초의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 헤드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아마 CES에서 저희가 이걸 런칭할 예정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VR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컨텐츠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받고 그때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를 분석한다거나 그때 인지 상태들을 분석하는 어떤 솔루션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주요하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건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센서입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이 하드웨어를 만들기는 했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런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가 다양한 VR 하드웨어 인바이러먼트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브용 액세서리 킷, 기어 VR용 액세서리 킷, 뭐 데이드림용 액세서리 킷 형태로 다양하게 분화시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액세서리 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랑 브레인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머신러닝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선이랑 뇌파 데이터를 이제 막 수집을 해서 특히 뇌파 데이터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양한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도 적용돼야 되고 이제 피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피처 개수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느라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되게 밤새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 VR 애널리틱 솔루션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역인데 그 VR 컨텐츠를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동차 모델을 이제 경험시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모델을 경험시켰을 때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실제 VR 공간이랑 매핑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 모바일 VR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앞부분에 모바일 폰을 끼우고 뒷부분에 센서 부분들의 신호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API는 저희가 유니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좀 넘겨주시면요. 다음 장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하드웨어를 잘 만들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뇌파 센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6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채널은 좌뇌 그리고 3채널은 우뇌 이렇게 해서 전두엽만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이고요. 현재 샘플링 레이트는 250Hz 정도로 측정할 수 있고 250Hz로 측정하는 건 저희가
다른 디바이스 대비해서 뭐 그렇게 샘플링 레이트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레졸루션도 24비트로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뇌파를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게 이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가인데, 이 비교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거의 한 1억짜리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이고요. 그 의료 장비들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뇌파 품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한번 증명을 했고요. 이 다음 장, 예. 아이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도 만들었지만 알고리즘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노큘러, 그래서 이제 좌우 눈을 다 트래킹할 수 있는 아이 트래커고, 그 샘플링 프리퀀시는 한 60Hz 정도 됩니다. 레졸루션은 이제 이미지의 레졸루션이라서 640x480인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아이 트래킹 카메라를 통해서 받으면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이 눈동자의 동공이 이만큼 가려져 있어요. 이게 보통 동양인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동공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원을 피팅하는 알고리즘들을 적용시키면 이 부분 때문에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 트래킹이 잘 되고 어떤 분들은 좀 아이 트래킹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의 문제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같이 유추해서 정확한 퓨필의 포지션과 사이즈를 같이 유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 기술이 적용돼서 이제 이번에 제품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기술적으로 이게 테크 세미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뇌파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노이즈가 하드웨어 노이즈, 그리고 헤드 무브먼트에 의한 노이즈, 그리고 아이 블링킹, 아이 무브먼트에 의한 노이즈입니다. 저희가 아이 트래킹을 합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은 이 아이를 이제 블링킹 할 때 나오는 신호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아이 트래킹에서 이제 신호를 얻어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노이즈 리젝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헤드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VR에서 나오는 모션 데이터, 그리고 저희 자체 센서에도 모션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노이즈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노이즈는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EMI 쉴딩이라든지 이제 센서 차원에서 쉴딩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되게 잘 제거를 하고 나면 무브먼트, 뭐 아이 무브먼트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고 순수한 이제 뇌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뇌파 데이터를 여기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뇌파의 그 신호 특성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로사이언스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런 영역들을 이제 주로 이제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차원 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순한 그 FFT가 아니라 뭐 여기서 논리니어한 다이나믹스에 대한 피처도 뽑고요.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을 뽑아서 거의 200개에 가까운 피처들을 뽑아서 머신러닝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피처들의 주요한 어떤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밴드 파워들이라는 말은 이제 알파 베타 레이시오,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이런 영역의 앰플리튜드의 총합을 말하고요. 그리고 뭐 타임 코어런스 이런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코어런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플렉탈 디멘전은 뇌파의 플렉탈 그 차원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모든 이 차원에 대한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만들었고요. 브레인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동자의 크기의 변화, 그리고 눈동자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저희가 피처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피처를 사용하고 나면 저희가 이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모션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몇 개인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인지과학자들이 감정이라는 걸 저희 연구할 때는 어라우절,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제 안정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매핑합니다. 그래서 뭐 흥분해 있는데 네거티브로 굉장히 그 큰 자극이 오면 이건 fear에 가까워라고 해서 이 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면 이제 fear다,
혹은 이제 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매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은 앞단에 노이즈 리덕션, 그 다음에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서버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실제로 보시면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아마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이제 센싱을 할 수가 있고요. 착용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뇌파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개발해 놓은 건 이건 이제 VR 공간이고요. VR 공간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때 어떤 장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다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건 저희가 VR 이건 저희가 이제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광고의 일부인데요. 금연 광고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봤는지, 그리고 그때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그때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흥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부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금연 광고이다 보니까 약간 디스거스트한 어떤 감정들을 유발하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는 한 50명 정도한테 보여주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 서버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 부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제 수치가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나 어떤 컨텐츠들을 감상할 때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굉장히 숫자로 저희가 트래킹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마케팅 영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도 되게 정성적인 방법으로 사용자들을 조사하거나 수치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드웨어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타사 대비 장점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어큐러시와 그리고 높은 유저빌리티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그냥 VR처럼 착용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의 뇌와 시선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사실 VR이 이제 막 성장하면서 최근 들어서 아이 트래킹이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FAS에서 지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고 있다고 계속 막 발표를 하고 있고, 앨런 머스크도 이제 막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지금 대형사들이 이 빅브라더들이 이걸 집중하고 있는 건 VR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페이스가 아이 트래킹 혹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이 트래킹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고,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들도 큰 투자들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바라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영역, 그리고 밀리터리, 에듀케이션, 헬스케어 등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중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엔터프라이즈 쪽 시장입니다. 그래서 VR 안에서 엔터프라이즈 쪽 시장을 지금 타겟하고 있고, 헬스케어 그리고 마케팅,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SK텔레콤과 5G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헬스케어 그리고 브레인 피트니스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멘탈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VR 안에서 유저가 이제 어떤 것을 바라봤고 어떤 뇌의 상태였는지를 저희가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멘탈 스테이트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백엔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걸 다시 컨텐츠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할 때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 프로그램들을 바꿔주는 이런 플랫폼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플레이가. 네, 그래서 인지 능력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웹과 백엔드 시스템까지 같이 구현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저희 디바이스를 착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그냥 쓸어 올리고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희 직원분이신데 예.
그래서 그냥 하고 뒤에 있는 다이얼을 그냥 조이기만 하면 굉장히 손쉽게 시선이랑 뇌파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저희가 지금 간단한 게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명상도 할 수 있고 뭐 기억력, 그리고 뭐 인지 능력의 어떤 영역들을 테스트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그때 저희가 보시면 이제 기억력 게임입니다. 기억력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벽에 5x5로 큐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4x4군요. 예, 4x4로 큐가 나오는데요. 16개의 큐 중에 하나씩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그걸 이제 순서대로 맞추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5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5개 넘어서 한 8개까지 제가 맞추시는 분은 봤는데 그 이상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보통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인지능력 IQ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스코어가 평균 대비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지만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이 눈동자를 같이 트래킹하고 뇌파를 같이 수집하면서 사람들의 인지 능력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으면 이 사람의 시시각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명상 게임인데요. 앞에 우물이 있는데 이제 알파파의 상태를 반영해서 뉴로 피드백 게임을 하는 건데요. 알파파를 계속 트레이닝하면 그 안정 상태를 굉장히 많이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 알파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물의 높이가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게임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병원에 최근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들에서 이런 뇌파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백엔드에서 수집하면 실제로 사용자들의 인지 능력의 상태가 어떤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의 분포도가 평균 대비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인지 능력의 상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추이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은 한 내년 CES 때 런칭을 하고 이제 계속 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같이 개발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2개가 올라왔는데 노트북을 따로 쓰고 계셔서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우선 밑에부터 개인별 감정 상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별 감정 상태 분석 후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ML을 통한 군집화 후 개인별 뇌파 시선 데이터 대입. 두 번째, 개인별 트레이닝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네, 감정 분석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좀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보통 연구 집단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체 사진을 보여주면 굉장히 네거티브하면서 익사이티드된 어떤 감정들을 유발하잖아요. 그게 점수로 분포화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실제로 모아서 이 자극들을 준 다음에 뇌파랑 시선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실제로 설문조사도 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2가지의 연관관계를 지금 매핑하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이 시선이랑 뇌파 데이터만으로 이 사람들이 답하는 걸 예측할 수 있냐라는 거를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지금 80% 정도, 80%에서 8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중이라서 계속 그 알고리즘들이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지금 HTC 바이브랑 저희가 파트너십이 됐고 아마 바이브 액세서리 킷은 런칭이 내년 3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 바이브의 마스크 파트를 떼고 이제 저희 걸 이제 붙이면 시선이랑 뇌파 트래킹이 되는 액세서리 킷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위로. 디바이스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액세서리 킷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얘기를 해서 아마 양산화 계획을 짤 것 같고요. 저희 디바이스는 지금 레퍼런스 디바이스라서 리서처들 그리고 혹은 디벨로퍼들한테 제공할 예정이고요.
가격은 아직 미정이라서 공개드리기엔 좀 그런데 1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에 저희가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이 남았네요.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션 좀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아까 앞에서는 이제 1회 때 수상하신 업체였고 올해 이제 2회 5G 융합 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리얼리티 리플렉션의 손우람 대표님 모시고 AI 실사 아바타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